여러분, 혹시 드넓은 바다 아래 우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신비롭고 때로는 섬뜩하기까지 한해져 세계를 탐험하는 한 위대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줄 베르네 브루의 명작, 그저 소설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하고 압도적인 이야기를 품고 있는 해저 이말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으며 때로는 인간의 오만함과 어두운 욕망을 들여다보는 심오한 여정이죠. 자,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거대한 심해의 어둠 속으로 함께 뛰어들어 보시죠. 이 여정은 단순한 해저 탐험을 넘어 인류의 지식과 윤리, 그리고 존재의 의미까지 탐구하게 만드는 장엄한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때는 1866년, 세계는 전례 없는 공포와 미스터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망망대해를 오가던 수많은 선박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 괴물에게 공격당해 침몰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 괴물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하며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군함조차 이 괴물의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구겨지고 부서졌습니다. 전 세계의 해운업은 마비되었고 바다는 더 이상 인류에게 친숙한 공간이 아닌 공포와 미지의 영역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각국 정부는 머리를 맞대고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첨단 과학 기술로도 이 괴물의 정체를 밝히거나 그 힘을 가늠하기 어려웠죠. 이 미스터리한 바다,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인류를 이 공포에서 구원하기 위해 프랑스 최고의 해양생물학자 피에르 아로낙스 교수가 나섭니다. 그는 단순히 지식만을 탐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불타는 열정,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려는 용기를 지닌 진정한 탐험가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직한 조수, 콩세유가 함께했습니다. 콩세유는 아로낙스 교수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르며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교수를 보좌하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앞세우는 성격으로 교수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돕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교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의 헌신은 단순한 조수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미국 해군 전함 링컨호에 승선하여 바다 괴물을 추적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 동참하게 됩니다. 링컨호에는 이 임무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한 명의 핵심 인물이 탑승하고 있었으니 바로 캐나다 출신의 전설적인 작살잡이 네드랜드입니다. 네드랜드는 뛰어난 사냥꾼의 본능과 용맹함을 지닌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거친 파도와 싸우는 바다에서의 삶에 익숙하며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야성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폐쇄적인 공간에 갇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자신의 직감을 믿으며 행동하는 그의 성격은 이후 노틸러스호에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다 괴물을 자신의 작살로 잡아 인류에게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링컨호는 그 거대한 괴물과 조우하게 됩니다. 마치 심해에서 솟아오른 악마처럼 나타난 괴물은 링컨호를 맹렬히 공격했고 격렬한 사투 끝에 아로낙스 교수 일행은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로 떨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망망대해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사투,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던 이들은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바다, 괴물의 정체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손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최첨단 잠수함 노틸러스호였습니다. 이 전율적인 발견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충격적인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간의 오만과 경이로운 기술력이 집약된 심해의 왕국이었습니다. 아로낙스 교수와 콩세유, 그리고 네드랜드는 노틸러스호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노틸러스호의 선장, 네모를 만나게 되죠. 네모 선장, 그의 이름조차 미스터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고도의 과학 기술과 엄청난 지식을 겸비한 천재적인 인물이자 동시에 인간 사회에 깊은 불신을 품고 스스로 바다 깊숙한 곳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과거의 그림자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 사회의 탐욕과 잔인함의 환멸을 느끼고 바다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한 비운의 영웅 혹은 광기 어린 지배자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삶은 복수와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고 오직 바다만이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동시에 감옥이었습니다. 네모 선장은 아로낙스 교수 일행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영원히 노틸러스호에서 함께할 것을 강요합니다. 이제 그들의 삶은 오직 바다, 오직 노틸러스호 안에서만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던 아로낙스 교수도 이내 미지의 해저 세계를 탐험할 수 있다는 학구적인 호기심에 압도됩니다. 그의 눈앞에는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대하고 아름다운, 때로는 소름 끼치는 심해의 장관이 펼쳐졌으니까요. 아로낙스 교수는 네모 선장의 압제 속에서도 학자의 본분을 잊지 않고 눈앞에 펼쳐지는 경이로운 풍경을 탐구하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자 그의 일생일대의 연구 주제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네모 선장의 확고한 지휘 아래 세계 곳곳의 해저를 누비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의 깊은 해구, 인도양의 신비로운 해저 동굴, 홍해의 붉은 산호초 군락,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남극해의 얼음 동굴까지. 그들은 노틸러스호 안에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을 만나고 경이로운 해저 지형을 탐험하며 육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들을 목격합니다. 아로낙스 교수는 이 모든 것을 학자의 눈으로 면밀히 기록하며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은 해저, 생태계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나갑니다. 콩세유는 묵묵히 교수의 연구를 도우며 새로운 종의 해양 생물을 분류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발견은 인류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이 마냥 평화롭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노틸러스호는 거대한 대왕 오징어 떼와 맞서 싸우는 아찔한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심해의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거대한 촉수들이 노틸러스호를 휘감고 거대한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대왕 오징어와의 싸움은 그야말로 생존을 건 처절한 전쟁이었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거대한 촉수와 유리창에 부딪히는 오징어의 끈적한 몸체는 그들에게 심해의 잔혹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격렬한 해저, 화산의 폭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고대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는 난파선을 탐사하며 잊혀진 보물을 발견하는 등 매 순간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틸러스호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갔습니다. 특히 네드랜드는 자유를 갈망하는 본성 때문에 노틸러스호에서의 폐쇄적인 삶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고 네모 선장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육지로 돌아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의 거칠고 야성적인 성격은 신비롭고 고독한 네모 선장의 성격과 필연적으로 충돌하며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합니다. 때로는 그의 본능적인 판단과 용감한 행동이 일행을 위험에서 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모 선장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탈출 시도는 노틸러스호의 일상을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노틸러스호의 장대한 여행은 계속되었고 아로낙스 교수는 점차 네모 선장의 내면 세계와 인류에 대한 그의 깊은 회의감에 공감하게 됩니다. 네모 선장은 자연을 파괴하고 전쟁을
일삼는 인간의 탐욕을 맹렬히 비판하며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강조합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광인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대한 깊은 절망과 고뇌를 품고 바다로 도피한 고독한 철학자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고 아로낙스 교수는 그 메시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끝은 다가오는 법. 노틸러스호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심해의 거대한 힘에 저항할 수 없는 순간 혼돈의 아수라장 속에서 아로낙스 교수 일행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틸러스호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아 육지로 돌아온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해저 세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처럼 혹은 환상처럼 여겨지는 그들의 경험은 오직 그들만의 비밀로 그리고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네모 선장과 노틸러스호의 행방은 영원히 미궁 속에 남습니다. 그는 정말로 바다 속으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어딘가에서 인간 사회를 등진 채 자신만의 심해의 왕국을 지키며 인류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운명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진 채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해저 이말리는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인간의 과학 기술에 대한 경외심과 함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끝없는 탐험 정신을 일깨우는 불멸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호기심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동시에 이 소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밝은 미래와 어두운 이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혁신적인 잠수함 노틸러스호는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네모 선장처럼 인간 사회를 등지고 고립되는 존재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던집니다. 줄 베르는 19세기에 이미 이러한 통찰을 통해 인간과 자연, 과학 기술과 윤리의 복잡한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예측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그로 인한 인간성 상실이나 환경, 파괴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해저 이말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겉모습 너머 알 수 없는 깊이에 숨겨진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 그리고 어두운 욕망이 뒤섞여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간의 탐험 정신,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때로는 고독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복잡한 인간 군상을 심해라는 경이로운 무대 위에서 펼쳐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바다 속 깊은 곳, 그곳에 감춰진 비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드넓은 바다와 미지의 존재들이 유영하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경이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